안녕하세요. 의료원대 본부 동아대 의료원 분혜입니다. 오늘은 나 그리고 노동조합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교육을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이 사람들 중에 노동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왠지 모르겠지만 의사, 연구원, 변호사 등은 노동자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지 않나요? 노동자라고 하면 대부분 육체 노동자가 떠오를 텐데요. 평택지역 중학생들이 노동 관련 특강 자리에서 노동자는 네모다 라는 문장을 완성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노동자는 덜 배운 자다, 외국인이다, 거지다, 장애인이다 라는 말로 네모칸을 채웠다고 하는데요. 보통 노동자라는 말 대신에 근로자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그렇다면 노동자와 근로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노동이라는 단어는 몸을 움직여 일함,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뜻이고 근로라는 단어는 부지런히 일한다라는 뜻입니다. 두 단어는 역사적인 의미에서 좀 다른데요. 근로라는 용어는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일해라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강제노역에 동원하면서 근로봉사대,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유신정권에서도 경제개발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면서 근로정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근로자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는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근로자라는 단어 대신 주체성을 가진 노동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첫 번째 문제로 돌아와서 이중 노동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모두 자신의 노동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모두 노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라는 말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전에 따르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노동력을 판매하여 얻은 임금을 가지고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뜻 외에도 노동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노동을 상품으로 제공할 자유가 있으며 고용주인 자본가에 대하여 법률적으로는 대등한 입장에 있어서 신분적 구속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와 자본가가 대등한 관계에 놓여 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은 병원장과 대등한 관계에 놓여 있나요? 사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병원장과 우리는 신분적 차이가 존재하지도 않고 직업에 기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현실에서 우리는 병원장과 대등하지 않을까요? 노동자들은 임금 없이 생존할 수 없으며 일자리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기업들도 노동자를 고용해야만 이윤이 생깁니다. 공장과 재료만 있다고 해서 이윤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죠. 노동자를 고용하고 공장을 돌려서 물건을 생산해야만 이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노동자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필요한 기업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서로가 필요한 것들을 교환하며 살아가는 대등한 관계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고려되어야 하는 점이 있죠. 바로 노동자의 수보다 일자리의 수가 적다는 데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면서 너 아니어도 돼, 너 아니라도 더 저임금을 받을 노동자나 24시간 돌려도 되는 기계로 대체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현실에서 노동자와 기업은 전혀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병원 관리자들과 병원장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노동조합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영상 하나를 보실 텐데요.
It's smarter to travel in groups.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개인 한 명 한 명은 약할 수 있지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처럼 노동자들이 다 같이 모여 단결할 때 큰 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노동절 연설 때 나라면 노동조합에 가입하겠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었는데요.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이 먼저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이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면 부당노동 행위에 걸리게 됩니다. 부당노동 행위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불법이라는 내용입니다. 헌법 제33조에 따르면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결권은 말 그대로 단결할 수 있는 권리, 즉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말하고 단체 교섭권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노동조건에 대하여 교섭을 할 권리를 말합니다. 단체 행동권은 노동자들이 집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단체 교섭이 잘 풀리지 않을 경우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권리들을 행사하면서 사용자와 단체 협약을 맺게 되는데요. 단체 협약은 임금 및 노동조건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맺은 약속입니다. 단체 협약은 노동조합만 체결할 수 있고 사용자가 단체 교섭에 응하지 않고 단체 협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성실하게 응하지 않으면 이 또한 부당노동 행위에 걸리게 됩니다. 단체 협약은 어느 것보다 우선하여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은 그야말로 최소 수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취업규칙은 회사에서 노동자들이 준수해야 할 것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입니다. 회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노동자들과 소통하거나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체 협약이 있는데요. 단체 협약은 노동자와 회사가 함께 정한 것으로 앞에 설명했던 법과 취업규칙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단체 협약에 법보다 못한 내용이 있다면 그러한 정황들에 대해서만 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처럼 단체 교섭과 단체 행동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투쟁을 진행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항상 더 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단결하고 함께 잘 살기 위해 투쟁해 왔습니다. 나만 잘 살기 위한 투쟁은 이기적인 싸움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지지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투쟁과 아직 노동조합을 접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병상 확충, 돌봄 공공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철도 민영화 반대 등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과 기후위기 대응, 국제연대 등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연대활동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 그리고 노동조합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는데요. 의료연대본부 동아대 의료원분회는 2022년 단체교섭을 진행 중입니다. 조합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단결된 투쟁으로
우리의 요구를 꼭 쟁취해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안녕하십니까. 사무장 홍은연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함께 투쟁하여 함께 승리합시다. 투쟁! 안녕하십니까. 부분회장 김수경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저하분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 만들겠습니다. 투쟁! 안녕하십니까. 여성부장 최선경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2022년 인단협 조합원과 함께 힘있게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안녕하십니까. 후복부장 이하순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2022년 임단협 조합원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부장 장영자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함께 투쟁하여 함께 승리합시다. 투쟁! 안녕하십니까. 선정부장 배진성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22년 실질임금 쟁취합시다. 투쟁! 안녕하십니까. 동아대병원 분회장 임태환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앞서 인사드린 간부님들과 조합원 여러분들과 함께 22년 임단협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으로 만들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단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